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년 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네요. 예, 식물 선도부입니다. 그동안은 가드닝 클래스라는 것을 한 2년 반 넘게 운영을 해오면서 시간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왜 시간이 없었는지는 뒤에 가보시면 제 스케줄표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정말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올릴 때 저는 항상 스타일이 어떻냐면 관련된 자료들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제 교재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론적으로 뭔가 허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최대한 오점이 없게끔 하려고 해서 올리기 때문에 뭐 물론 그렇게 해도 오점이 생길 수는 있어요. 오류가 생길 수는 있고 그런 것들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영상 하나를 올리는 데 있어서 하루 3시간씩 한 일주일 이상 걸렸던 영상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보셨던 영상들이. 근데 이제 그러한 영상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다 보니까 본업 돈 벌고 벌어먹고 사는 데에 좀 바쁘다 보니까 영상을 좀 제대로 많이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에서만 접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인스타그램으로서는 계속 조금 그렇게 활발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활동을 해왔거든요. 아무래도 인스타 같은 경우는 사진 올리고 뭐 영상도 짧게만 올리면 되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3년 만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럼 3년 만에 왜 돌아왔느냐? 바로 뭐냐면 제가 매장을 리뉴얼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매장을 다시 리뉴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식물을 좀 부담 없이, 왜냐면 제가 농장에서 직거래로 식물을 사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뭐 물론 경기도에 가보시면 이제 대규모 막 2,000평, 막 몇천 평 하는 그러한 업체들과의 가격이 한 몇백 원 차이 날 수는 있어요. 그래봤자 큰 차이가 안 나고요. 여러분들이 그쪽에 가셔서 구매하시는 것과 가까운 또 대전, 충청에 계신 분들은 또 저한테서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부담 없이 식물을 좀 즐기고 식물을 좀 키울 수 있게끔 저렴하게 식물도 갖고 왔고 또 저렴하게 판매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식물을 키워주셨으면 좋겠고, 자, 판매를 할 때의 가장 걱정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식물을 못 키워요. 여러분들이 식물을 못 키워서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에 답해주다 보면요, 할 거 제대로 못해요.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식물을 잘 키울 수 있게끔 제가 가드닝 클래스라는 것을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무것도 안 사고 가드닝 클래스만 들으면 어때요? 굉장히 힘 빠지고 슬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조건을 달았습니다. 뭐냐면 어, 3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3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제가 가드닝 클래스를 무료로 3만 원 이상 구매 시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영수증 리뷰 이런 것도 작성을 해주시면 그게 굉장히 감사하기 때문에 제가 44만 원 상당의 가드닝 클래스, 정말 다른 데에서 하는 그러한 어떠한 가드닝 클래스보다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유익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여태까지 한 2년 반 넘게 가드닝 클래스를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드닝 클래스 할 때 정말 생초보, 식물을 단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뭐 화원을 6년 운영하고 그 다음에 뭐 20년 차 꽃집, 뭐 20 몇 년 차 꽃집부터 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전국에 막 제주도에서도 오시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아, 식물은 정말 이렇게 키워야 되는구나. 뭐 이러한 것들을 많이 연습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좀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많이 발전해 왔고 또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민이 있고 어떠하게 이제 식물을 키우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저는 데이터가 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좀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 매장에 오셔서 3만 원 이상 식물을 구매하시면 제가 가드닝 클래스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인스타에다가 광고글도 올리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신 거예요. 도대체 가드닝 클래스를 어떻게 하는 거냐 궁금하다. 그쵸, 궁금할 거예요. 왜냐면 기존의 가드닝 클래스는 가서 4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4주 동안 분갈이도 배우고 가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수업도 듣고 뭐 이러는 건데, 내가 그 가가지고 주 4회 언제 가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신 것 같아요. 수업이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44만 원짜리
이 무료 가드닝 클래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먼저 제 소개를 해야 되겠죠.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좀 각오를 좀 하셔야 됩니다. 무슨 각오를 해야 되냐면, 자, 오늘은 제가 유튜브 짧은 영상이 아니에요. 그냥 강의 소개고요. 이게 저는 항상 한 1시간 정도로 생각을 하고 맞추거든요. 그런데 항상 얘기를 하다 보면 딴 데로 새요.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 수업을 진행을 수업이라네. 이 영상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하나하나 알려드리다 보면은 또 시간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제가 절제를 하긴 할 거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지금부터 1시간 정도는 제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으셔야 된다라는 그 굉장히 고통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 있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를 해야 되겠죠. 저는 올해로 나이가 90년생, 한국 나이, 그러니까 만 나이가 아닌 나이로 36살입니다. 여기서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 목소리도 그렇고 뭔가 분위기 자체가 한 은퇴하신 사장님 같다라고 많이들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제 수강생 분들도 이제 수강을 하면서 저를 이제 돈 내고 수강하면서 처음 얼굴을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생각했던 이미지는 굉장히 연세가 있으신 아저씨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그나마 좀 젊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많이들 놀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90년생이에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놀러 오셔가지고 항상 누굴 찾냐면 저희 아버지를 찾으세요. 제가 매장에 있으면. 그래서 아버지를 찾으셔. 도대체 왜 아버지를 찾으세요? 그러니까 식물선도부 만나러 왔대요. 그래서 그거 저예요. 그랬더니 정말요? 막 이러면서 이제 놀래시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이제 그게 뭐 상처다 뭐 이런 건 아닌데 조금 씁쓸하긴 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먼저는 제 나이 먼저 공개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놀라지 않게, 알겠죠? 근데 또 90년생이라고 해놓고 봤더니 나이 들어 보여서 놀라실 수는 있어요.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너무 높게 생각하지는 마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저는 이제 대전에서 실제로 식물샵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왜 이 식물 사업, 이 식물 판매를 하고 또 식물 교육을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를 들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왜 알려주고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또 공감대가 생기고 또 그런 게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한 2017년도였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학원을 크게 하셨다가 망했어요. 뭐 물론 아버지께서 창업자분은 아니셨고 같이 이제 다른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께서 학원을 운영을 좀 하셨다가 나중에 그 학원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컸거든요. 대전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학원이 좀 망하고 집안이 좀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는 뭘 하셨냐면 밤마다 대리운전을 하셨어요. 대리운전.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때 당시 2017년도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제가 비염 수술을 해요. 비염 수술을 하는데 혹시 식사 중은 아니시죠? 식사 중이시라면 잠시 끄고 식사를 하신 다음에 1시간 뒤에 소화된 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자이크 처리 좀 했어야 되는데 좀 심각하네요. 제 얼굴이에요. 자, 제가 비염 수술을 받는데요. 저는요, 단 한 번도 코로 숨을 쉬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진짜 비염이 심했어요. 만성 비염이 심해가지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코 안쪽에 이 비중격 망곡증이라고 안쪽에 뼈가 이렇게 휘어 있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뼈를 깎고 그 다음에 부어오른 요 콧살, 이거 부어가지고 막는 거거든요. 콧구멍을. 콧구멍도 큰데 이 살이 더 많이 쪄가지고 뭐 비만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걸 막아서 숨을 못 쉬니까 이거를 깎고 또 얘를 좀 축소하는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요, 뼈를 깎는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몰랐잖아요. 이거를 수술을 하고 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어도 이게 뭐 3시간도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약 먹고 한 30분 뒤면은 또 아프거든요. 계속 1시간 뒤에도 아파요.
그럼 제가 진통제를 3시간마다 복용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8시간마다 복용하러 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뼈를 깎는 고통을 진통 그 통증을 억제시키려면 얼마나 센 진통제겠어요. 그거를 3시간마다 복용을 하니까 자 3일째 되던 날 진통제 쇼크가 왔습니다. 실제로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제가 응급실에 막 실려가고 그래요. 호흡 곤란오고 막 이 코에는 요거 꺼지 있죠. 요거 막 잡아 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 잡아 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과다출혈로 인해 가지고 막 죽을 수도 있대요. 거기 응급실에서. 그래서 뭐 어떡하지 해서 막 이거 뗄 수도 없고 막 답답하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이거 안정제 맞고 막 했는데 이렇게 제가 쇼크가 오고 공황장애가 터졌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정신과 병원을 다니면서 약도 먹고 그랬어요. 되게 힘들어하던 시절이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고 있는데 자 제가 이제 정신이 온전치 않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도 켜놓고 눈만 살짝 안대로 가린 다음에 TV 소리 켜놓고 너무 조용하면 또 불안해요. TV 소리 켜놓고 그러고선 거의 설잠을 자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방 안에 있을 때 제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사는 게 재미없다. 대리운전 그만하고 싶다. 이때가 새벽 한 4시쯤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일단 사는 게 재미없다라는 단어가 저희 어머니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고 그쵸? 사는 게 재미없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이제 그러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리운전 그만하고 싶다. 이것도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께서 뭐 콜 잡히고 그러면 되게 웃으시면서 나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대리운전 굉장히 재밌는 줄 알았어요. 예? 불효자에다가 쓰레기였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대리운전 그만하고 싶다는 이 얘기와 사는 게 재미없다는 이 얘기 때문에 뭔가 내가 무언가를 좀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게 이렇게 그냥 아파가지고 골골댈 게 아니라 뭔가 우리 부모님의 걱정인 생활고를 덜어드리고 내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낮에 좀 다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이 묶여 있어요. 저녁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단순히 알바한다고 내가 이 상황을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다.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제가요 또 여러분 저를 만나보시면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제가 디자인과예요. 예, 디자인과 2년 다니고 때려쳤어요. 제 길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때려쳤는데 어쨌든 디자인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자, 사진 찍을 줄 알고요. 이 사진을 못하지만 보정을 또 할 줄 알아요. 그리고 보정한 다음에 이거를 자, 상세 페이지라고 하죠. 상세 페이지 만들고 뭔가 꾸밀 줄 알아요. 이게 다 되면 뭘 할 수 있어요? 온라인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빠르게 온라인 판매를 좀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 뭐였냐면 자, 새벽 4시에 들어오시는 우리 부모님 일하는 시간을 반만이라도 줄여서 자, 12시쯤이면 퇴근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의 가장 큰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저는 한 번도 온라인에 뭔가를 팔아본 적이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들 소비자잖아요. 소비자들한테 파는 걸 소매라 그래요. 이 소매업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고 이 소매업을 하려면 먼저는 자, 소매로 물건을 팔려면 도매로 물건을 사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기 원예자재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네, 여기서 물건을 예전에 일을 하면서 한번 팔아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물건을 이제 도매가로 갖고 있는 곳을 한 곳 딱 여기밖에 몰라서 제가 시작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자재부터 판매했던 그게 뭐냐면요. 제가 아는 곳의 도매집은 여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원예 자재를 온라인으로 팔아보자라고 해서 제가 먼저 이 원예 이 업계에 뛰어든 계기가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일하는 시간을 반만이라도 줄여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뭔가 물건을 떼와서 판매할 수 있는 것 중에 제가 경험해봤던 거 그나마 제가 잘 알고 있는 도매집은 어디냐라고 봤을 때 원예 자재였어요. 그래서 원예 자재를 물건을 갖고 와서 팔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17년부터 그 2년 전이죠. 2015년이죠.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를 하네요, 제가. 어쨌든 이 2년 전에 일했던 곳에서 다시 가가지고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제가 사정이 이러하니까 온라인으로 한번 팔아보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계신 분들이 너무 호의적으로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잘 봐주셔가지고 남들은 한 300개에서 막 500개 요 정도 가져가야 줄 수 있는 가격. 이게 만약에 1,000원이고 다른 사람은 뭐 한 개 가져간다 그러면 뭐 1,300원이다 그러면 저한테는 이렇게 1,000원에 한 개를 가져가도 1,000원의 물건을 주고 예전에 일했던 직원이라고 해서 이런 좀 도움을 좀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리를 잡는 그런 계기가 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예 자재를 온라인으로 먼저 팔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원예가 뭐냐면요. 자, 동산원, 그다음 울타리, 동산원은 울타리 뭐 이런 걸 뜻해요. 울타리에서 가꾸다 예, 심다 예예요. 뭔가를 심고 가꾸는 일들을 원예라고 합니다. 뭐 물론 밭에서 기르는 것들 중에서 뭔가 부가가치가 높고 집약적으로 생산을 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것 이런 것도 이제 원예라고는 하는데 좀 말이 어렵죠. 나중에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어쨌든 뭔가 이렇게 울타리 안에서 심고 가꾸고 식물을 뭐 먹는 거든 뭐든 가꾸는 모든 활동을 원예라 그래요. 아시겠죠? 이 원예 자재센터에서 뭘 파냐면 이제 그렇게 식물을 가꾸고 심고 하는 그러한 상품들을 팔겠죠. 그래서 가보면은 실제로 흙도 팔고 화분도 팔고 호미도 팔고 삽도 팔고 곡괭이도 팔고 다 팔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진 찍어서 올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제가 하는 일이 있어서 일을 하고요. 밤에는 요 원예 자재를 사진 찍어서 오픈마켓에 올리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요, 여러분들 2017년도에요. 2017년도. 2017년도. 이때가 어떤 때냐면요. 여기 뒤에가 있네요. 이 당시가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식물 영양제를 누가 사 이러던 시절이에요. 나 식물 영양제 팔어. 그거 누가 사? 나 식물 흙 팔아. 야, 흙을 야, 밭에서 갖고 오면 되지. 그걸 누가 사 이러던 시절이에요, 여러분들. 야, 산에 가면 공짜인데 그걸 돈 주고 누가 사? 이러던 시절이에요. 주변에 물어보잖아요. 식물과 관련된 걸 너 인터넷에서 사본 적 있니? 묻는 순간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지금은 다이소 가도 다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여러분들 검색만 하면 막 흙 다 살 수 있고 막 하잖아요. 그때도 뭐 검색만 하면 살 수는 있었는데 여러분들 관심조차 없었던 시절이에요. 불과 몇 년 전이에요. 8년 전, 9년 전. 많이 됐네요. 생각해 보니까. 예. 그때에는요. 여러분들 어땠냐면 자, 꽃집에서요. 제가 펄라이트를 납품하려고 했어요. 펄라이트를. 그랬더니 펄라이트가 뭐니에요? 이런 시절이었어요. 이런 시절. 아시겠죠? 상토가 뭐니에요? 상토, 배양토, 혼합토 이런 거 뭐 구분할 줄도 몰랐던 그런 시절입니다. 이때에 내가 이거를 과연 잘 팔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저는 진짜 목표는 부모님의 일하시는 그 시간을 반만이라도 줄이자라고 했지만 금액적으로는 제가 1년에 10만 원 팔면 진짜 다행이다. 왜냐? 누가 사는지 몰랐어요. 저도 안 사, 아빠도 안 사, 주변 사람들 다 안 사, 누구도 안 사, 아무도 안 사. 도대체 누가 사는지 전혀 예상할 수가 없는 그러한 거를 내가 이걸 올려서 팔아야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2017년 이때 당시는요. 상품을 올리기만 해도 온라인에다가 올리기만 해도 팔리던 시절입니다. 지금은 좀 아니에요. 이때는요. 경쟁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때도 뭐 당연히 레드오션이다 뭐다 해가지고 온라인 사업 뭐 못한다 뭐 지금 뛰어들면 망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는 기회가 굉장히 더 많았던 시절입니다. 약간 비트코인으로 따지면 지금 얼마죠?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예전에 4천만 원, 뭐 3천만 원일 때 다들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안 올라갈 거다 막 이러지만 누군가 또 사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게 올라가니까 그거 팔고 더 부자가 되고 이런 거 이때 당시에 누구 다들 온라인 판매는 레드오션이다. 이미 끝났다. 막 이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올렸더니 판매가 되는 그런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상품을 판매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 이게 왜 팔리지? 하면서 제가 처음 물건을 팔았던 그 생각이 나는데 영양제였어요. 영양제 조그만한 거. 한 통 뭐 이거 해봤자 한 20cm 정도 되는 이 영양제가 팔린 거예요. 저희 아버지랑 저희 어머니랑 저랑 셋이서 멘붕이었어요. 이게 왜 팔리지? 막 이러면서 이거 어떻게 포장해야 돼? 그러고 막 박스도 막 여기저기서 막 구해 오고 막 하나 구하려고 밖에 나가서 누가 쓰던 거 있나 없나 막 보고 그 막 갖고 오고 그거를 막 저기 뽁뽁이에다 막 칭칭칭 감아가지고
예? 하나 포장하는데 셋이 달려들어가지고 몇 분을 포장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 보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이렇게 막 흙도 나가고 막 이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 저희 어머니, 저희 부모님 차거든요. 제가 낮에는 발이 묶여 있으니까 부모님께서 지금 원예 자재센터까지 차 타고 한 20분이면 가요. 그래서 낮에 주문이 들어오면 모아서 한 3시나 4시쯤에 부모님께서 가서 물건을 사오시고 포장을 해놓고 이렇게 갖다 놓고 있으면 택배 기사님이 와서 물건을 가져가십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시작을 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라? 팔리네? 팔리다 보니까 사진도 예전에는 되게 허접하게 찍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만들어가지고. 이거 스탠드거든요. 스탠드 보면 되게 오래됐어요. 제가 아마 초등학교 때 썼던 것 같은데 공부를 얼마나 안 했으면은 오랜만에 틀었더니 이게 빛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수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공부를 안 해서.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사진 찍어서 막 올렸습니다. 카메라 보이세요? 예, 소니 알파 6000. 그때 당시 64만 원인가 65만 원 주고 산 소니 알파 6000을 사가지고 찍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저는 뭐 DSLR이다, 이건 미러리스 카메라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카메라도 좀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디지털 카메라라고 하는 것은 잘못 찍으면요 여러분들 CCTV처럼 나와요. 저는요 그냥 잘 찍힐 줄 알았죠. 비싼 거, 그때 당시에 저한테는 되게 비싼 거였어요. 64만 원이면 이거를 갖다가 찍으면 잘 나올 줄 알았더니 CCTV보다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조절을 해야 돼요. ISO가 맞나? ISO랑 그 다음에 조리개랑 셔터 스피드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해 가면서 이걸 찍어야 되는 겁니다. 이 빛을 얼마나 받아들일지. 예? 내가 이 얘기 왜 하고 있죠? 카메라 얘기를? 그렇게 해서 찍어서 올렸는데 이제 사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좀 모아서 이제 판매가 되다 보니까 좀 돈이 좀 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또 카메라 장비를 샀습니다. 이때 당시엔 당근이라는 게 없었죠. 그때 당시엔 저기 중고나라, 중고나라에서 원래 이게 3개를 사면요 거의 한 70만 원 돈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요거를 15만 원에 3개를 다 업어와서 장비를 갖추고 사진 찍어서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사진이 잘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장비를 늘려나가고, 이 저희 집이에요. 집에서 찍어서 올린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앞불사 1년에 10만 원도 안 팔릴 것 같았던 게 여러분들 수천만 원이 팔리는 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이 수천만 원, 1년에 수천만 원, 사실 물건 떼다가 파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남는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10만 원밖에 안 팔릴 것 같았던 상품이 올리기만 해도 이렇게 막 팔려요. 그러면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나죠. 그래서 제가 창고 같은 것들 얻어가지고 다시 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물건이 나가기도 하는 거죠. 이게 하루 분량 막 500개, 한 사람이 주문한 게 500개예요. 이런 거 막 택배 이거 쌓인 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한 차 가득이에요. 한 차 1톤 탑차 있죠? 가득 들어가고. 이거 제 친구랑 이제 좀 같이 했는데, 제가 이제 식물 파는 거 막 흙 판다 뭐 한다 했더니 비웃었던 친구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파는 게 어라? 매출이 적지가 않네? 그러면서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왔던 친구입니다.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왔어요. 어쨌든 네, 이렇게 했고, 근데 여기 보시면 저희 어머니 보이죠? 네, 같이 또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뭐 오롯이 뭐 다 도와드린 것은 아니지만 이제 하나하나씩 또 저희 아버지도 이제 환경이 좀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대리운전은 이제 그만두게 되시고 다시 이제 대리운전 안 하고 낮에 이제 다른 일, 제 일도 좀 도와주시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판매한 건 뭐예요? 원예 자재예요. 흙 팔고 화분 팔고 뭐 다 팔았어요. 진짜 온갖 것 다 팔았는데, 영양제도 팔고 다 팔았는데 뭐만 안 팔았냐? 식물만 온라인으로 안 팔았던 거예요. 뭐 물론 주변에서 지인분들이 뭐 화분 좀 개업식 화분 좀 보내달라 그러면은 이런 거 막 분갈이해서 팔고 뭐 이런 건 있었죠.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판매는 계속 하고 있었는데 식물을 내가 본격적으로 판매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은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이제 이렇게 막 판매가 되면요, 이때는 1년에 억대 매출이에요. 억대 매출. 억 소리가 납니다. 진짜로 정말 잘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괜찮은 상품이 없나? 식물을 팔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식물을 팔아봐야겠다. 그런데 제가요 식물을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식물을 되게 극혐했어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식물은 어떤 경험이냐면
베란다에 아버지께서 분쟁을 이렇게 사다 놓으시고 그거 물 줘라라고 해서 물 줘야 되는 그 귀찮음, 그게 바로 식물이었어요. 도대체 언제 물 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물 주라고 해서 물 줬는데 물 주는 것도 싫고 다 귀찮아. 그래놓고 준다고 해서 줬는데 막 죽어. 조금만 안 주면 막 그래도 죽어. 잘해줘도 죽어, 안 해줘도 죽어. 그냥 다 죽는 게 식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식물을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갖다 놓고 판매를 할 건데 이대로 했다간 망하겠다 싶어서 제가 10년 이상의 전문가분들한테 가드닝 클래스 창업반이라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 이 가드닝 클래스라고 하는 것도요, 계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저는요 2015년 이때부터 이 업계를 봐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창업반 수업이니 뭐니 다 있었거든요.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한지 알고 있는데 이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단 한 개도 없어요. 정말. 뭐 있긴 있어요. 뭐 조화 플랜테리어가 막 추가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테라리움 이게 조금 추가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거 말고는 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가드닝 클래스가 예전부터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남들과 차별화된 그런 가드닝 클래스, 또 남들 안 하는 그런 가드닝 클래스가 뭔지를 알고 있었고, 그거를 시작을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전국에 260명 정도가 되는, 지금 한 270명 정도가 돼요. 이 정도 되는 수강생분들이 전국에서 와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10년 이상의 전문가분들한테 이 돈 주고 배웠어요. 대전에서 300만 원. 이 대전에서 또 유명했던 업체예요. 자, 경기도에서도 200만 원 주고 배웠습니다. 이것도 유명했던 업체예요. 자, 그런데 분갈이 한 것 외에는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제 수업에는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제 수업은요, 진짜 이 분갈이 수업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드닝 클래스 하면 분갈이, 그죠? 흙배합 이런 거 아시잖아요. 이게 예전부터 그냥 관행적으로 흘러온 이 클래스 방식이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식물을 잘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실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수강생 1기 모집할 때 그때 25명이 모였거든요. 25 유료 수강생이에요. 돈 주고 배우신 분들이에요. 수십만 원 내고. 이분들이 진짜 분갈이 수업 하나도 안 듣고요. 저 만나는 건 진짜 딱 한 번 만나요. 딱 한 번 만나서 물 주는 거 어떻게 주는지 그 감각, 흙 만져보는 거, 그것만 한 몇 시간 하고, 그다음 식물 어떻게 건강한 거 보는지 이런 연습들을 하고, 딱 그것만 해요. 1시간 반 동안. 그거 한 다음에 나머지는 뭐냐면 전부 다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하는데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제 아바타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식물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면요, 잘 키우고 있구나, 못 키우고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답하시면 여러분들이 잘 키우고 있구나, 못 키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잘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 여러분이 사진 찍고 저한테 막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은 물을 줄지 말지 대략 한 80% 정도 맞추는 것 같아요. 저는 신이 아니니까, 만나서 제가 본 것도 아니니까 당연히 뭐 실패도 있고 서로 뭐 시행착오도 있고 뭐 이렇겠죠. 그런데 어쨌든 80% 이상 맞춥니다. 그래서 뭐 계속 얘기가 딴 데로 가죠.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1시간 걸려요. 어쨌든 자, 분갈이 한 거 외에는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한 가지 예로 뭐가 있냐면요, 제가 이제 식물 샵인데 이때 바닥에 한번 보세요. 제가 물을 엄청 많이 뿌렸거든요. 왜 뿌렸는 줄 아세요? 제가 가드닝 클래스를 배울 때, 자, 실내에 있는 식물들은 열대우림의 식물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습도를 굉장히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그 열대우림보다는 조금 건조하죠. 그래서 입샤워, 입분무 이런 거 수시로 해줘야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바닥에 물 뿌려가면서,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안 보이지만 저기 호스에서 이렇게 계속 물이 나오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키우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얘네들은 건조하게 키우셔도 상관없어요. 정말로 물만 잘 먹으면 됩니다. 자, 우리도 뭔가 건조해요. 그럼 물만 목이 막 이렇게 막 건조하고, 그럼 의사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온몸에다가 물로 분무하세요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물 드세요 얘기해요? 물 드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건조하면 물 먹으면 돼요.
뭐 물론 너무 건조하면 물 먹어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기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건조해도 물만 잘 먹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입샤워하고 막 물 뿌려주는 거, 이게 뭐 효과는 있지만 이게 물 주는 효과는 아니고요. 다른 효과예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막 뿌렸어요. 뿌렸는데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이파리에 붉은색 점이 막 생기는 거예요. 붉은색 점들이 이런 데 막 생겨요. 많이 생겨. 엄청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뭐지? 큰일 났다. 나는 이거 식물 요거 다 사와가지고 거의 여기 꽉 차지 않았지만 나중에 꽉 들어서면은 거의 한 1,000만 원어치예요. 이 1,000만 원어치를 물건을 사왔는데 이게 다 죽으면 이거 내 재고 자산인데 나를 먹여 살리는 이 재고 자산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배웠던 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때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거 햇빛에 탄 거래요. 여기서 저는 그분들을 손절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여기 햇빛이 위에서 안 들어와요. 여기 위에 식물등이에요. 식물등. 거리도 엄청 떨어져 있죠. 이러면 또 안 돼요. 거리가 또 식물등으로 키우실 때는요.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면 안 됩니다. 어쨌든 햇빛이 아닌데 햇빛에 탄 거래요. 그때부터 이제 뭔가 질문을 해도 명쾌한 답이 없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끝은 뭐냐면 그건 강 사장님 당신이 식물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요. 괜히 물 주기 3년이란 말이 있겠냐고. 응? 우리 10년, 15년, 20년 동안 경험해 온 거 몇 개월 만에 그거를 식물 잘 키운다는 건 있을 수가 없지.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 이렇게 답변을 받은 거예요. 열받습니까? 열받지 않습니까? 열받죠. 왜냐면 저는 10년 이상의 이거 왜냐면 10년과 15년의 그 경험을 돈 주고 산 거예요. 내가 10년, 15년 경험할 것 같았으면, 내가 3년 경험할 것 같았으면 왜 이 돈 주고 배웠겠습니까? 아니죠. 나는 지금 당장 투입이 되어서 식물을 관리하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내가 배운 거라고는 분갈이한 거밖에 없다니까요. 와, 지금도 열받는 게 느껴지세요? 그쵸. 그래서 손절을 하고요. 자, 이게 왜 하면 안 되는지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그리고 또 물 뿌려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때는 또 물을 왜 뿌려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작정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뿌리시면 안 되고요. 생각을 가지고 그 환경과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내가 물을 줘야겠다 말아야겠다 이런 것들 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뒤에 가서 제가 다른 강의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이 재고 자산이었어요. 이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일주일만 관리 잘못해도 상품성이 떨어지고 죽어나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환경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그래요. 오히려 환경이 나쁘면 잘 못 키워도 조금은 생명 유지가 좀 오래돼요. 근데 환경이 좋고 막 햇빛도 잘 들어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일주일만 돼도 확 가버립니다. 또 환경이 너무 안 좋아도 일주일 만에 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재고 자산이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나이키 신발을 파는데 이 나이키 신발이 죽어갈까봐 여러분 전전긍긍한 적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나이키 신발을 파는데 누가 이거를 얘 죽을까봐 이거 정신이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근데 식물은 그렇지가 않다고요. 내 생계를 책임져야 될 이 재고 자산이 죽어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얘네가 생명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저한테는 돈 벌어다 주는 그런 재고 자산일 뿐이었어요. 얘네가 죽어가요. 저는 생명 존중을 위해서 잘 키우고 싶었던 게 아니라 얘네들 팔기 전에 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예뻐 보여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똥줄 타가면서 여러분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 주는 게 굉장히 걱정이었잖아요. 근데 유튜브에서 어떤 한 분이 물 주는 거 그거 매일 물 주는 시스템으로 만들면 된다. 그러면 물 주는 스트레스가 없을 거 아니냐. 언제 물 줘야 되는지 그런 거 계산하지 말고 그냥 매일같이 물 줘도 되는 흙배합 딱 요 정도면은 하루에 물을 딱 그 정도만 먹는 흙배합 요런 게 있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제가 그분한테 직접 가가지고 그 배합 비율을 배워오고 그것도 이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배합 비율을 배워와가지고요. 실제로 제가 제 샵에 있는 그 식물들 있죠. 전부 다 이걸로 분갈이를 전부 다는 아니었죠. 절반 이상은 분갈이를 해줬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러분들 진짜 그분이 매일같이 물 줘도 된다 그랬잖아요. 매일같이 물 줬더니 죽어나가기 시작을 해요. 과습 증상, 뿌리가 썩어나가는 증상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핀
핀드스트럽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피트모스예요. 피트모스. 여러분들이 자 실내에서 식물을 키운다. 그리고 햇빛도 그렇게 잘 들어오지 않는다. 피트모스를 쓰는 순간 여러분들의 식물은 과습의 길로 빠져들게 될 겁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물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 흙의 성분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흙 같은 거, 흙을 어떤 것들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 다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다이소 가도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흙들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비싸게 주고 사는 흙 있죠. 그 흙이 포장가리만 해가지고 다이소에 들어가요. 그리고 다이소 흙이요. 싼 거 같지만 그 되게 비싼 거예요. 여러분들 2리터에 막 2리터에 막 2,000원 이러잖아요. 원가 계산하면요. 여기서 얘기하면 큰일 나겠죠.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물어보세요. 원가 진짜 이 음식 장사보다 훨씬 나아요. 커피 장사보다 훨씬 나아요. 라고 얘기하면 또 많은 분들한테 또 맞겠네요. 네, 아무튼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이 피트모스 쓰면 안 돼요. 무작정 쓰면 안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환경이, 그러니까 햇빛의 환경이 굉장히 좋고 통풍도 굉장히 좋고 정말로 여러분들 환경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 피트모스를 써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환경이 안 좋다 그러면 이건 쓰면 안 됩니다. 진짜예요. 나중에 또 제가 왜 그런지 실제 수강생분들한테 적용해봐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열받잖아요. 왜냐면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것도 다 해보고 뭐도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당시에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웬만한 거 다 샀거든요.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책이 많아요. 수강생분들한테 선물을 드린다고 했는데 또 바빠가지고 못 드린 적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오시면 여러분들한테 정말 잘 참여해 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예전에 샀던 책들 뭐 플랜테리어, 식물로 인테리어 꾸미는 뭐 이런 거 되게 책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식물을 처음 키울 때는 정말 필요 없는 책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떠넘기는 거 아니고요. 네, 그냥 당근으로 무료 나눔하느니 여러분들한테 뭔 소리죠?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유튜브들, 블로그들, 그 다음에 제가 300만 원, 200만 원, 총 500만 원 주고 배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식물을 어떻게 물 줘야 되는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물을 내가 이 식물의 생리부터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해보자 라고 해서 직접 방송통신대학교 교재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교재로 공부했냐면요, 자, 2017년에 제가 자재를 팔았잖아요. 이때 저는 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에 편입을 한 상태였어요. 편입을 해가지고 왜냐면 질소, 인, 칼륨 이런 거 있죠. 도대체 얘가 어디에 뭐 좋은 거고, 근데 영양제를 파는데 이게 어디에 좋고 뭐가 좋은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농학과에 들어갔는데 시간이 많을 줄 알았지만 물건 팔고 상품 올리고 손님 응대하고 하느라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막 F 맞고 막 낙점돼가지고 교재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교재로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어쨌든 이 교재를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수분 파트, 난 물 주는 게 궁금하니까 수분 파트로 가요. 그럼 수분 파트를 가면은 뭐 식물이 뭐 증산작용, 뭐 햇빛을 받아서 뭐 증산작용을 하면서 뭐 강합성을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러면서 수분 포텐셜로 뭐 어떻게 뭐 수분이 빠져나가서 뭐 뿌리로 뭐 근압에 뭐 어떻게 들어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런 내용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정말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짜 다 내려놓고 내가 광합성 알긴 알지. 식물은 광합성을 하지. 포도당을 만들지.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게 어떻게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이게 어떻게 식물 생리에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깊게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어떡하죠? 자, 초등학교 거부터 들어가서 봅니다. 유튜브에서. 또는 그 다음에 저 EBS 이런 데 있죠. 여기서 초등학교 거부터 들어가요. 과학 5학년인가 6학년인가 그때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잘 기억은 안 나요. 어쨌든 이때부터 광합성을 딱 봅니다. 식물 생리에 대해서. 그럼 광합성 나와요. 그 다음에 중학교 거 봐요. 고등학교 거 봐요. 그럼 대학교 교재로 와요. 조금씩 늘어나요. 내가 배웠던 내용 중학교로 가면 요만큼 덧붙이고요. 고등학교 가면 요만큼 덧붙이고요. 대학교 가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대학교 교재가요. 쉬우면서도 어려운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대학교 교수님들이 이미 여러분들은 이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이 정도는 배워왔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내용들을 빼버려요. 뺀 다음에 이제 바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대학교 교재 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그래도 쉽게 책이 써져 있다고 하는데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미 여러분들이 과거에 학창시절에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서 그래요. 근데 사실은 우리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배운 걸 가지고 직접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요. 제 주변에는 참 신기하게, 그리고 정말 저는 운이 좋게도 주변에 전문가분들이, 진짜 찐 전문가분들, 아까 보셨던 이런 뭐 돈 받고 이런 분들 말고요. 농사를 정말로 크게 잘 지으시고, 정말로 뭔가 질문하고 그러면은 진짜 답변이 좀 교과서처럼 오고, 정말 제가 필요한 답변들을 해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변에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한 걸 화원에 직접 적용하고 이분들한테 물어보면서 검증하는 요 작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맞네? 이렇게 하는 게 맞네? 하면서 실제로 제가 공부하기 시작하고 적용하기 시작을 하면서 한 달 만에 식물을 원상복귀를 시켰습니다. 자, 근데 저는 아까요, 식물을 너무 사랑해서, 식물의 생명이 너무 소중해서 제가 식물을 살리고자 했던 게 아니었잖아요. 저한테는 그저 얘가 죽으면 내 돈이 사라지기 때문에 짜증나서, 똥줄 타서 굶어 죽을까 봐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을 원상복귀 시켰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느낌이 드는 줄 아세요? 식물이 죽어가던 게 살아나잖아요. 신기하게도 너무 예뻐 보여요. 정말로. 근데 이때 약간 뭐라고 하죠? 약간 뭐 자존감이 아닌데, 뭔가 정체성의 혼란이 옵니다. 왜냐? 나는 그냥 완전 그냥 생 남자고 식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꽃이라고 뭐 이런 식물이라고 뭔가 예쁘다라고 생각한 적, 나무 뭐 예쁘다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 죽어가던 애들을 살리다 보니까, 살리고 나서 새 잎을 내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이 예쁘다라는 감정을 갖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한테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정체성에 혼란이 왔어요. 그 당시에 한 일주일 동안 내가 왜 이러지? 나 이런 마음 아니야. 나 이러다가 나 나중에 이거 뭐야, 저기 뭐야, 커밍아웃, 아니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상할 수 있어 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얘네들이 예뻐 보이잖아요. 그래서 판매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 샵에 있는 식물 중에 절반은요, 제가 판매를 안 하고, 어떤 건 판매 완료 그러고, 어떤 건 막 130만 원,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말어 이러면서 130만 원, 어떤 건 막 30만 원 올려놓고, 딴 데는 뭐한 2만 원, 뭐 5만 원 이렇게 파는 거를, 30만 원 올려, 안 팔으려고. 그때 저 아버지께서, 야 너는 식물을 팔려고 살려놓고는 살리니까 왜 안 파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 손으로 살린 애들을, 이 예쁜 애들을 팔 수가 없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들도 있겠죠. 네, 그런데 이 감정을 느끼는 순간 진짜 못 팔아요. 내 자식 같아요. 자식은 안 키워봤지만, 정말로.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이렇게 살려는 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서 죽일 게 뻔한데 이거를 팔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고객님이 요거 식물 이뻐요 그러면요, 얘는 나간 거고요, 제가 농장 빨리 갔다 오게요. 그 다음에 차 타고 가가지고요, 옆에 이제 저기 도매집 가서 식물을 사와요. 그걸 갖다 줘요. 미친 거였죠. 네, 여러분들 이게 초보 사장님들이 식물 처음에 판매할 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빨리 팔아야 되는데 팔지 못해요. 근데 팔아야 돼요. 근데 잠깐만, 여러분 창업반 수업이 아니죠. 이 내용을 왜 알려드리죠? 어쨌든 여러분들, 이 식물은 팔 수 있을 때 팔아야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임자를 빨리 만나서 더 잘 키울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지. 이걸 내가 끌어안고 있다가는요, 여러분들 뭐 물건도 못 팔고 맨날 식물만 쌓여가고, 식물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죠? 아니요, 서로 막 치이고 막 햇빛 가리고 하면서 식물 상태가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팔고 다시 또 새로운 자리를 만들고, 또 새롭고 건강한 식물들을 갖고 오고, 또 다른 분들한테 잘 키우라고 하고. 왜냐면요,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전문가라고 해서 식물 진짜 엄청나게 잘 키울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전문가분들, 이 식물 잘 파시는 분들께 하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요, 진짜 여러분들 저기 취미인들이 식물은 정말 예쁘게 잘 키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업자들은요, 수백 개, 수천 개, 또는 진짜 농장들은 수만 개의 식물을 키워야 돼요.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습니까? 하나하나 수영 잡아주고 막 정성을 들여서 하나 막 수영 잡는데 1시간, 2시간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물 주고 그 다음에 이파리 색깔 안 변했으면 그냥 넘어가고, 노랗게 되면 영양제 주고, 이 정도밖에 안 해요. 그쵸?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일을 하는 게.
판매하는 것도 바쁘고 광고도 올려야 돼. 뭐 또 해야 돼. 식물도 살려야 돼. 이런 거 바빠가지고요. 예쁘게 정말로 엄청 예쁘게 잘 키울 수 있는 그 시간이 부족합니다. 절대적으로. 근데 취미인 분들은요. 어때요? 집에 와서 1시간, 2시간 동안 식물 하나를 케어할 수 있고 2개, 3개 왜? 시간만 나면 다 케어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취미인 분들이 식물을 더 깔끔하고 예쁘게 키우는 경우를 좀 많이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는 그 사장님들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실력은 있는데 실력 발휘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물건 팔고 돈 벌고 이러나 바빠요. 뭐 배달도 나가야 되지, 뭐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도 올려야지, 막 춤도 춰야지, 막 난리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힘든데 어쨌든 이게 뭔 얘기하죠? 예, 예, 예. 아무튼 식물을 팔아야 돼요. 근데 안 팔았어요, 제가. 정체성에 혼란도 오고 나중에는 이 식물 너무 예쁜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받아들이고 다시 또 안 팔고. 그래가지고 저기 독일에서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제 몬스테라가 굉장히 큰 게 있었는데 엄청나게 컸어요. 제가 그 당시에 아마 전국에서 아마 제일 컸을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어쨌든 너무 커가지고 그분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독일에서 봤던 그러한 나무 그 몬스테라다 엄청 큰 거 진짜 사람 키보다 크고 막 엄청 넓어요. 그거를 이파리 하나만 1m씩 이러거든요. 그거를 30만 원에 팔아라. 근데 제가 안 팔았어요. 그분이 한 2번인가 3번 더 오셨는데 안 팔았어요. 왜냐? 걔는요 제가 6천 원 주고 사가지고 진짜 손바닥만한 거 사서 제가 진짜 3m 3m는 아니지 한 3m 정도까지 막 키운 거예요.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 키운 거 내가 어떻게 팔아? 30만 원에 30만 원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죽어가던 애를 손바닥만한 거 갖고 와서 죽어가던 애를 살려서 이렇게 잎이 1m까지 클 정도로 키웠는데 그걸 어떻게 팔아요? 못 팔죠. 나중에 팔았어야 됐어요. 왜냐? 한파가 오고 나니까 죽었어요. 아무리 케어 잘하려고 그래도 한파하고 뭐 무너지고 그러면 작살나요. 그래서 임자에 있을 때 빨리 팔아야겠다.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게 나조차도 안 좋고 고객님들도 좋은 식물, 정말 건강한 식물, 내가 정말 아끼던 식물들을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나은 거고요. 그다음에 식물 자체에서도 얘네가 정말 잘 자랄 수 있는 곳에 먼저 보내놓는 게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이제 막 이렇게 맞대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식물에 대해서 정말 잘 몰라요. 뭔가 잘 키우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뭐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뭔가 부족하게 공부해서가 아니라 정말 많이 공부하는데 너무 이상한 잡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 것 좀 걸러내야 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으로 수업 내용이요. 제가 한 달 동안 했던 거 원상복귀 시키려고 했던 것들과 함께 그 다음에 제가 공부도 하고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플러스 8년간 이러한 식물과 관련된 것들을 운영을 하면서 또한 270명 정도 되는 전국의 수강생분들 있죠. 그분들하고 같이 식물을 키우고 살려냈던 그 경험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건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자신하는데 누군가는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국의 수강생이 270명이고 창업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어딘가에서 저한테 배웠으니까 저와 똑같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죠. 자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이 유튜브로 그리고 또는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식물을 잘 키워야겠다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중년의 한 부부께서 오셔가지고 이러한 개발 선인장을 분갈이해달라고 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진짜 개발 선인장이 원래 이렇게 생긴 거예요. 개발세발 키웠어요. 정말 이 죽어가는 거를 왜 분갈이를 하려고 하죠? 여러분들 분갈이하는 것도요. 식물이 뭐 최대한 건강할 때 하는 게 가장 좋고 뭐 건강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뭐 살리기 위해서 분갈이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돼? 이미 때가 지난 애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분갈이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분갈이를 해준들 또는 새로운 식물을 가져간들 죽일 수밖에 없다. 왜냐? 키우는 사람이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는 좀 가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5,000원짜리 제가 갖고 온 요 개발 선인장이 있었거든요. 요거를 제가 좀 싸게 드릴 테니까 할인해서 새 걸로 그냥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 그게 아니라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키우시던 개발 선인장이래요. 거기에 제가 뭔가 뒤통수 한 대를 딱 맞는 그런 뭔가 띵하는 그런 게 온 겁니다. 아차 싶었던 거죠.
저한테는 5천 원도 안 되는 식물이 그분들한테는 어머니였고 가족이었고 누군가한테는 친구, 누군가한테는 지인. 그쵸? 저는요 개업식 화분으로 들어온 식물들 있잖아요 식당에 다 버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몇 개는 살리더라고요. 그리고 걔네들 돈 5만 원, 10만 원 주고 분갈이 해달라 그래요. 도대체 이거를 왜 분갈이를 하시죠? 그러면요 병원에서는 오랜 환자께서 이제 그 병원을 확장 이전한다고 하니까 축하한다고 보내준 식물. 근데 이 식물을 죽어가는 것을 그분한테 보여줄 수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도 내가 아는 뭐 은사님 또는 지인, 친한 지인분들한테 식물을 선물을 받았는데 개업했다라고. 근데 얘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싫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개업했는데 이 식물이 죽어간다? 뭔가 생명이 죽어간다는 게 재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식물들을 살리고 싶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많이 저한테 분갈이 의뢰나 뭐 이런 거 뭐 케어하는 것들 의뢰를 하셨는데요. 어떤 분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인가요? 해가지고 30년 된 그런 식물이 있었어요. 네, 근데 얘를 이제 분갈이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전문적인 곳에 좀 맡기고 싶다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맡겨주셨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는요 이때까지는 이런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요 저한테는 그냥 5천 원도 안 되는 식물들 그냥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식물들 이거 왜 돈 주고 사? 약간 이런 느낌? 이 식물을 팔면서 저는 식물을 제대로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누군가한테는 가족이고 누군가한테 이런 것들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차 싶어서 그럼 분갈이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되게 조심스럽게 분갈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식물을 키우면 되는지 케어 방법들을 말로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제가 해보면 아무리 설명을 잘 해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다 까먹어요. 다 까먹어요 정말로. 그리고 가져가면 여러분들이 하던 습관대로 식물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뭐 어땠는지 뭐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 뭐 저는 이제 좀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안 되겠다. 진짜 누군가의 가족과 지인과 친구라고 한다면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식물을 살리고 이러한 것들을 식물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줘야겠다라고 해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저는 그냥 유튜브를 시작할 때요. 여러분의 식물을 잘 키우고 제 식물을 사주기만 하면 감사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제 거를 막 도용해가지고 막 그대로 뭐 스크립트 거의 90% 이상 똑같이 해가지고 영상 또 무단으로 막 이렇게 복사라네. 똑같이 막 이제 도용해서 막 올리고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제가 상처받아서 또 안 올리고 한 게 또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처음에 취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좀 식물을 좀 잘 키우고 그래 나한테 배웠으니까 내 유튜브에서 내 걸로 배웠으니까 내 식물도 좀 사주세요라고 했었는데 뭐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좀 생기면서 좀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수강생분들을 통해서 했던 게 뭐냐면 자 이렇게 그쵸 이파리가 별로 없죠. 네, 이거를 이렇게 바꾼 겁니다. 여러분들 비포 애프터가 바뀐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면 여러분들 이제 잡혀가요. 큰일 나요.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비포 애프터가 바뀐 게 아닙니다. 이게 비포고요. 이게 그러니까 전 후예요. 전 후. 이것도 마찬가지 보세요. 전 후. 네? 여기 수강생은 어떤 거였냐면 자 이분은 어떤 분이셨냐면요. 서울의 정신과 의사분이셨어요. 이제 뭐 환자분들이나 뭐 다른 분들이 이제 개업할 때 주셨던 화분들을 키우고 있는데 얘네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가 뭐 생명에서 살리고 싶은 건 있지만 예뻐서 살리고 싶고 뭐 이런 건 없었대요. 그래서 그냥 뭐 받은 거고 또 죽이기엔 좀 그렇고 그래서 돈 내고 이제 수업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는데 집에서 키우는 것도 이렇게 이제 식물이 이제 작살이 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살리는 방법들을 하면서 실제로 이분도 나중에 원래 마음은 어땠냐면 그냥 죽어가는 거 안쓰러워서 살리기만 해야지 이런 느낌이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식물이 새잎이 올라오고 하는 거 보면서 너무나 행복하다 이런 표현들을 해주셨습니다. 진짜요. 여러분 나중에 만나게 해드릴 수도 있어요. 6기 수강생분이셨나요? 아무튼 그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분은 아이를 낳고 우울증에 걸리셨어요. 우울증에 걸렸다가 식물을 접했거든요. 식물 접하니까 막 너무 막 싱그럽고 막 행복한 거예요. 마음의 치유도 되고 안정도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식물이 죽어가요. 그러면 내가 마음의 안정과 그 다음에 이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식물을 키웠는데 갑자기 식물이 죽어가니까 우울증이 또 어떻게 될까요? 더 심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업을 신청하셨던 분이에요. 이게 이제 이 친구가 이 식물이 계속 새잎이 나오면 아랫잎이 죽고 나와도 이게 뭐 적게 나오고 막 이런데요. 그래서 제가 환경 다 체크했는데 다 좋아요.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에 피트모스
아까 제가 피트모스 안 된다 그랬죠. 예, 피트모스는요 수분 함수량, 그러니까 피트모스가 물을 이제 갖고 있는 그 함수량이 많아요. 굉장히 물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조금 잘 안 좋잖아요. 과습 바로 오고요. 뿌리 썩음도 바로 옵니다. 그래서 흙을 완전히 갈아엎었어요. 완전히 갈아엎었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여기서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굉장히 잘 키우게 됐고, 나중에 또 집안의 식물을 엄청 많이 잘 키우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잡지에도 나오고 이런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주변 사람들의 또 식물 잘 키우는 법 알려주고 하면서 굉장히 또 행복하다라는 그런 또 피드백을 또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분들이, 자, 제 수강생 분들이 기존의 유튜브나 기존의 책 뭐 이런 것들, 기존의 블로그 검색을 안 해봤겠냐고요.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됐잖아요. 저랑 똑같은 경험을 하셨던 거예요. 나와 있는 그 식물 키우기의 정보가 너무 잡지식들도 많고, 도대체 이거를 A부터 Z까지 한 번에 쭉 그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올바른 정보를 전하고자 식물선도부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이 식물 키우는 거에 있어서 너무 이상한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뭔가 올바른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자, 또는 이러한 정보들을 바로잡고자 제가 식물선도부라는 이름으로 짓게 됐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다른 일들을 무엇을 또 했냐면요, 플랜테리어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또 회사, 식물도 팔고 있는 그런 회사, 대기업 아니에요. 예, 거기에 팀장으로도 있었고, 식물을 온라인으로 또 판매하고 있는 B사라는 곳에 주식회사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사로도 있었고, 2,000평 규모의 식물 매장의 온라인 팀 과장으로 또 있었습니다. 여기는 거의 뭐 한 해에 뭐 7만 명에서 한 10만 명 이상 방문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식물 매장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팀 과장으로도 일을 하고,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그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 벌써 와 거의 1시간 지났어요. 도대체 그러면 가드닝 클래스 어떻게 진행하느냐 라는 건데요. 자, 먼저는 여러분들 기존의 가드닝 클래스의 틀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자, 기존의 가드닝 클래스의 틀이란 건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수업이에요. 실제로 가드닝 창업반, 저희 지금 160만 원 받고 있는 거, 다음 기수부터는 220만 원이에요. 올라가요. 왜냐면 판매에 집중할 거다 보니까 가드닝 클래스 창업반 좀 줄어들고,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가격을 좀 올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쨌든 요거 396만 원이었던 것들을 할인했다가 지금 다시 정상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자, 이 수업을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창업하시는 분들 의미가 있어요. 왜냐, 예쁘게 꾸며서 판매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냥 취미로 키우시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돼 있는 걸 사다가 키울 거잖아요. 그런데 왜 기초반 수업에 이 뭔가 식재 디자인하고 하는 것들을 배워야 하냐라는 거죠. 어이가 없어서 제가 말도 꼬이잖아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이 식물을 살리고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 스킬들을 습득하면서 여러분들 식물을 잘 키우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거를 10만 원, 15만 원 주고 샀으면 이거를 죽이지 않고 키우는 게 여러분들의 목적인 것이지, 죽든 안 죽든 상관없이 예쁘게만 분갈이 하는 이 수업이 뭐가 필요하냐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렇게 원데이 클래스로 10만원, 15만 원 주고 배우는 거, 이런 거 저는 원데이 클래스를 했던 적 한두 번은 있지만 거의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원데이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식물을 잘 키우는 거는 원데이를 한 20일 들으면 괜찮아요. 그럼 얼마예요? 이미 거의 가든 클래스 창업반 듣는 거랑 가격이 똑같아요. 근데 원데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있는 가드닝 클래스가 보통 기초반은 4회 해가지고 44만 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이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한 20분 정도 분갈이 하는 거 시연해서 보여주고요. 여러분들이 한 30분 동안 또 분갈이를 해보고, 그 다음 남은 시간들은 질의응답 시간 갖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2시간, 많게는 한 3시간도 하고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들 식물을 잘 키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배우면 되게 재밌을걸요? 왜 재밌냐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처음 듣는 내용들이에요. 너무나 재밌어. 그래, 내가 유튜브나 이런 데서 봤던 내용들은 아니야. 그래, 뭔가 신박해. 뭔가 괜찮아. 그래, 분갈이도 해보고 되게 예뻐. 사진도 잘 찍고, 사진도 찍고 보면은 되게 사진도 잘 나오고 예뻐요. 뭔가 내가 배운 것 같아. 근데 이게 언제 여러분들이 판별이 나냐면,
배울 때는 행복해요. 식물을 키우다가 죽어가면서부터 그때부터 여러분은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내가 뭘 배웠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뭐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만 배워도 식물 잘 키우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그래서 사회 기초반 수업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수업을 했냐면, 자, 녹화본으로 라이브로 수업을 했어요. 라이브. 여러분들 만나서 저는요 수업은 안 했어요. 수업을 줌으로 여러분들 다 들어와 가지고 라이브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블로그에 뭘 기록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키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수분 예? 이런 것들 가지고 과습이 온 예.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만나서 분갈이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수업을 해도 진행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식물을 잘 키우게 된다니까요.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나요? 궁금하시잖아요. 된다니까요. 돼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식재 뭐 분갈이하고 하는 거 있죠. 이런 디자인 수업은요, 여러분들 디자인을 못해도 안 해도 일단은 식물을 여러분들이 잘 살리고 키울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면 그때 수업을 들으러 가는 겁니다. 이 기초반 수업은요, 언제 듣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식물을 정말 잘 키울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있고 할 때 그때 듣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분갈이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특별해 보이잖아요. 뭔가 뭐 엄청난 디자인을 한 거 같고 막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여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뭐 물론 막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잘 보세요. 이 보통은 이제 가드닝 클래스 할 때 여기 위에다가 뭐 돌 어떤 거를 얹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에그석을 어떤 걸 얹느니 뭐 화산석을 어떻게 얹느니 뭐 몇 대 몇 비율로 어떻게 뭐 이 화분에다가 얹어야 되느니 뭐 이런 디자인적으로 예쁘니 안 예쁘니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가드닝 클래스에서. 근데요, 여러분들 자 인스타에서 식물을 정말로 잘 파시는 분들 정말로 잘 팔고 또 가드닝 클래스도 해요. 본인들도. 예. 그러신 분들의 인스타를 한번 보세요. 요 위에 돌이 정말 본인들이 수업한 것만큼 과감하게 많이 올라가 있는지 이렇게 저처럼 안 올라가 있는 거 되게 많아요. 식물은요 그냥 건강하고 예쁜 식물 사오고요. 화분은 그냥 너무 튀지만 않고 그냥 적당히 어울리거나 너무 잘 어울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이 화분 고를 때 어떻게 고르는지 아세요? 이거 제가 다 디자인적으로 다 생각을 미리 해놓고 그걸 이제 사오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식물 들고 가요. 간 다음에 화분에 넣어봐요. 넣어보면서 이 화분이 맞나 저 화분이 맞나 이렇게 넣어보고 저렇게 넣어보고 그러면서 이 식물에 맞는 화분들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 식물샵 사장님들 이렇게 해요. 넣어보고 빼보고 이렇게 넣어보고 빼보고 이게 무슨 디자인 수업이냐고요. 여기다 돌 얻는 것도요. 어떤 데 수업은 한 300만 원짜리 수업이 있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돌을 이렇게 얹어봐요. 그러면서 너무 예쁘지 않아요? 다른 거 한번 얹어볼까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건 좀 약간 너무 투박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올려봐야 아는 거예요. 올려보고 예쁘면 장땡, 안 예쁘면 빼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 가드닝 클래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자인 수업입니다. 제가 배워봤잖아요. 그 계보를 따라서 다 알고 있고요. 제 수강생들 중에서 여러분들 전국적으로 유명한 가드닝 클래스 들으신 분들이 다 와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다 있어. 그 수강생 다 있어. 물어보면 다 똑같아요. 예. 도대체 이걸 왜 배워야 되죠? 처음에 배울 땐 재밌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실제로 뭐 창업을 하거나 또 식물을 키워보면 하등 필요 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수백만 원 받고 가드닝 클래스 하고 있는 겁니다. 열받아 안 받아 열받죠.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요 식재 디자인에는 치중되어 있지 않아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분갈이 하는 거 세상 쉬운 게 분갈이입니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정말 분갈이 한 번도 제대로 못하신 분들은 영상 보고 해보시고요. 분갈이 식물 죽었다. 분갈이 문제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못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잘 키우는 방법만 알면 어떻게 해도 살아나요. 분갈이는. 아시겠죠? 그래서 건강하게 분갈이 하는 거 알려드릴 거고요. 이렇게 예쁜 식물들 이런 디자인은 어떻게 하지?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사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얘는 제가 철사 감고 얘도 제가 철사 감고 다듬고 한 거예요. 근데 얘는 황칠은요. 얘는요. 농장에서 이렇게 철사 감아줘서 와요. 제가 감은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판다니까요. 저 이파리 뜯은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와요. 진짜 여기다가 그냥 어울리는 화분이 뭘까? 룰루랄라 넣어보고 분갈이 해보고 끝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 10만 원 주고
가서 배울 거예요? 하루에 10만 원씩 44만 원 주고 저한테 계속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드닝 클래스 어떻게 진행이 돼요? 뭐 분갈이 수업 하나요? 안 한다 그러잖아요. 나가요. 분갈이 수업은 중요한 게 아닌데 참 우라통이 터지죠. 정말로 제대로 된 그런 거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죠? 무료로 해준다고 해도 온라인이요? 뭔가 뭐 찜찜하고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뭐야 이게 딴 데는 뭐 이렇게 뭐 하고 하는데 뭐 무료라고 해서 뭐 안 알려주나 뭐 분갈이 이런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여러분들보다 더 비싸게 받는 수강생분들 그러니까 44만 원보다 더 77만 원, 110만 원, 지금 160만 원이잖아요. 똑같이 여러분들 분갈이 하는 거 진짜 어이없이 가르쳐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수강생 사례 중에서 자 2달 배우고요. 이 창업반 2달 코스니까 2달 배우고요. 2달 준비한 다음에 오픈하고요. 오픈한 다음에 지금 한 5, 6개월 정도 됐거든요. 지금 한 달 매출이 1000은 무조건 넘고요. 2000 저번 달에 2600 이상 훨씬 넘었어요. 실제로 된다니까 여러분들. 식물 몰라도 돼요. 그냥 제 얘기만 듣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있죠. 돌 같은 거. 이거 제가 이제 실제로 한 거였거든요. 원래 완성본이 어떤 거냐면 요거예요. 자, 얘는 느티나무고요. 요거 이제 삽목한 거를 뿌리 내려가지고 제가 이제 만든 겁니다. 분갈이 할 때 이렇게 분갈이해서 예쁘게 해서 막 꾸미죠. 여러분 막 분재 수업도 배우고 싶어요. 막 유유유 막 이러는데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이거 가져가잖아요. 여러분 100% 죽입니다. 정말로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이 분재라고 하는 거 분재도 이러한 자그마한 거 손바닥 안에 들어온 이 식물을 키워본 적이 없으면요 죽여요. 왜 죽이는지 아세요? 여름에 얘 물 하루에 3번에서 많게는 6번 줘야 돼요. 환경이 굉장히 좋으면요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은 물을 이렇게 줘본 적이 없어요. 물은 3일에 한 번 또는 뭐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줘봤지 하루에 3번에서 6번 이렇게 준다? 이 개념 자체가 없으신 분들이거든요. 이거 제가 45,000원에 팔고 있어요. 45,000원에. 이거 여러분들이 사간들 이거 키울 수 있겠습니까? 못 키워요. 이거랑 비슷한 거 제가 저희 그 재수 씨한테 선물했거든요. 바로 죽였어요. 바로 죽여. 네, 바로 죽입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고 철사 감아가지고 요랬던 애를 요렇게 만든 거예요. 너무 배우고 싶죠, 여러분들. 근데 배워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만들어도 여러분들 죽여요. 다 죽여요. 제가 한두 번 팔아봤겠습니까? 다 죽여요. 여러분들 진짜 어이없게 죽여요, 사람 이 식물을. 여러분들은 뭔가 식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식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갖춰야 될 능력은 식물을 잘 키우고 물을 잘 먹이고 잘 자라게 하는 게 어떤 건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그거를 체화시켜서 식물을 잘 한번 키워보는 경험이 있어야지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배우는 거라고요. 그때. 아시겠죠? 큰 돈 주고 배웠다가 여러분들 식물 다 주고 가고 식물 케어하느라 이거 꾸미는 것들은 다 기억도 안 나요. 돌 얹는 거예요 이거요? 저 이거 돌 좀 꽤 이쁘지 않아요? 그냥 여러 돌을 얹어 본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어울리는 거 찾은 거예요. 이러한 수업을 들을 거냐고요. 돈 내고. 아닙니다. 물론 철사 감는 건 여러분들이 그 방법은 돈 내고 들으셔야 돼요. 뭐 물론 저도 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저는 이 수업을 돈 받고서도 안 해요. 안 합니다. 돈 받고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돈 받으면 뭐 할 수 있겠지만 돈 받는 수업을 안 한다고요. 이런 수업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실력을 키워서 정말 내가 식물을 잘 살리고 정말 잘 키우는 그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제가 저렴한 가격이든 아니면 뭐든 뭐 아니면 정말 잘하시는 분들 정말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제가 감사해서라도 무료로도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한번 감으려면요 여러분들 한 9시간 정도 수업을 받아야 돼요. 오셔가지고 고된 시간입니다. 이게 쉬워 보이잖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 철사 감는 게 휙휙휙 감은 게 쉬워 보이지만 이거 연습이 안 되면요 진짜 어려워요. 이거 감는 그 방법이 있어요. 방법. 자, 그 다음에 또 뭐냐, 이런 흙의 재료들 이런 거 설명하잖아요. 기존 가드닝 클래스에서는 요거 저곡토고요, 요거 이제 훈탄, 그 다음에 요거 녹소토, 그 다음에 요거 휴가토, 그 다음에 요거 산야초, 그 다음에 요거 펄라이트 이렇거든요.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시간 잡아먹는 수업이에요. 이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예,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예, 다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요 녹소토는요 여러분들 철쭉에만 쓰는 거 철쭉. 철쭉. 나머지 다른 건 거의 안 써요. 철쭉에만 쓰고 요 미립 있죠. 세립이라고 하는 거. 되게 얇은 요거 미세한 요거 입자. 얘네들은 삽목할 때. 예, 그냥 이렇게만 알고 쓰시면 돼요. 이게 뭐 어디서 온 흙이고 이게 뭐 어떠한 거고 뭐 pH가 어떻고 저쩌고 여러분들 이거는요 여러분 농사할 때나 필요해요. 왜냐 농사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pH도 맞추고 뭐도 맞추고 막 해가지고 생산성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고민하면서 키우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렇게 키워서 농사를 잘 지어야만 여러분들이 한 해 농사 지어서 한 해 먹고 살잖아요. 한 해 농사 망치면 어떻게 해요? 1년 다 망친 거고 여러분들 거의 뭐 파산할 수 있고 거의 뭐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우리는 그냥 저기 뭐야? 취미로 키우는 거잖아요. 취미로 키울 때는요. 이런 극대화된 막 블루베리에서 막 생산성이 높아서 나무 하나에 막 한 수백만 원 나와야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블루베리에서 열매가 10개, 20개만 생겨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거 pH가 어떠고 저쩌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깊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은 식물을 살아만 있게 하는 거. 그 정도가 첫 번째 목표. 그러면서 그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그래 pH는 이렇게 맞춰주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없이 괜히 이상한 거부터 막 배워가지고 막 pH는 이렇게 맞춰서 키워야 되는데 pH 안 맞춰도 그러니까 pH를 맞춰도 여러분들은 무조건 죽일 겁니다. 극단적인데요. 어쩔 수 없어요. 극단적인 충격을 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런 합식 같은 거 안 해요. 보통 이제 가드닝 클래스의 합식은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저는 합식 수업을 안 하다 보니까 수업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못 갖고 왔는데 무료 자료를 갖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여러분들이 가드닝 클래스 검색해 보시고 합식이라는 걸 보세요. 뭐 선인장 합식, 무슨 합식해요. 합식을 왜 하냐면 뭐 이 공간 안에 뭐 앞뒤 서로 뭐 공간 따지고 뭐 높낮이랑 그 다음에 또 이런 관엽식물들 같은 경우 이런 식물들 같은 경우는 또 서로 이렇게 조화로운 것이 무엇이 있고 그 다음에 물주기가 비슷한 애들을 심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고 해서 해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필요 없어요. 이것처럼 여러분들 화단 바깥에 놓는 화단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 집안에서 이렇게 키우잖아요. 잘 죽어요. 햇빛이 풍부해야만 얘네들이 서로 경쟁을 안 하고 그냥 잘 자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햇빛이 부족하거나 그러잖아요. 서로 경쟁해가지고 잘 자랄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죽게 돼요. 그럼 누가 하나 죽잖아요. 배기 싫잖아요. 여러분들 그때부터 관리 잘 안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식물은요. 지금 얘네들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그 화원에 와서 이제 보는 식물들 아까 너무 앞으로 갔는데 어쨌든 지금 조그마한 그런 손바닥 안에 들어온 식물들 있잖아요. 걔네가 진짜 작은 애들이에요. 얘네가 여러분들 키보다도 훨씬 더 커지거든요. 자, 그런데 이러한 화분에다가 합식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심어요. 처음엔 예쁘죠. 얘네가 더 이상 안 자란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얘네는 폭발적으로 환경 좋으면 엄청나게 생장을 합니다. 그럼 그거 다시 또 나눠서 심고 다 해야 돼요. 잘라주고 막 이러면서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가 안 돼서 나중에 여러분 또 다 죽여요. 그래서 합식은 여러분들 그냥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인스타에서 식물 잘 키우고 또 집안에서 플랜테리어 식물 정말 가득하게 예쁘게 사진 찍으시는 분들 있죠. 다 한번 보세요. 합식한 거 있나 없나? 없어요. 그리고 이 합식 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합식을 판매를 안 해요. 물론 판매할 수는 있어요. 근데 1년에 진짜 나가는 게 거의 없어요. 판매도 잘 안 돼요. 이런 걸 왜 배우냐라는 거죠. 이런 것들 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서 기대하고 있는 가드닝 클래스 수업이 이런 것들이었을 거예요. 식재 디자인, 돌 어떻게 얹는지, 분갈이 어떻게 하는지, 흙배합 어떻게 하는지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흙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분갈이 상관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식물을 잘 키우는 능력을 먼저 갖추시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요. 주 3회 온라인 라이브 수업을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라이브로 수업을 하고요. 라이브에 참여를 못하신 분들한테는 녹화본으로 또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 이런 거 이제 쭉 설명을 쭉 드립니다. 시간도 보세요. 거의 하루에 2시간 이상 무조건 해요. 그렇게 해서 총 시간이 한 90시간 정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여러분들 창업하거나 더 깊게 딥하게 들어갈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한테는 한 4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
제공이 될 거예요.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진짜 초보는 벗어나고 고수로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는 정말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1기 때부터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화원 투어 때 한 번 만나거든요. 만나서 물 주는 감각 익히는 거, 요거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 다음에 식물 건강한 거 어떻게 고르는지. 자, 저는요 흙을 만져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흙을 만져봐야 돼요. 도대체 어떠한 흙의 느낌일 때 여러분들이 물을 줘야 되는지 여러분들 몰라요. 겉흙이 말랐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냥 겉흙이 마르는 게 바짝 마른 건지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은 직접 만져보게 하면서 이때 물 주세요. 그리고 환경이 좋으면 이때 물 주고, 환경이 안 좋으면 요럴 때 물 주세요라고 하면서 다양한 흙들을 만져보게 했습니다. 이 수업은 무조건 참여를 해야 돼요. 초반에.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물 주면서 키워나가면서 다른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블로그 피드백을 했는데, 블로그 피드백이 뭐냐면 이제 수강생분들이 블로그를 적어야 이게 숙제예요. 이렇게 하면은 자, 뭐 13기 1일차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럼 제가 이걸 보고 이 자리는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을 코칭을 해줍니다. 실제로 댓글을 달아가지고.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요거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제가 피드백을 달아드리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집에서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식물을 잘 키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피드백 해주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초반에는 식재 디자인 수업 자체가 없었어요. 창업반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알려드리긴 하지만, 창업반이 아니면요 여러분들 이 식재 디자인 수업은 필요가 없습니다. 식재 안 해봐도 돼요. 분갈이 안 해봐도 돼요. 아시겠죠? 잘 키우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수업을 최근까지도 했던 수업 스케줄입니다. 자, 출근해가지고 업무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운동 안 해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온라인 수업 준비를 해요. 지금 이렇게 2시간, 3시간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 전에 먼저 2시간 정도 리뷰를 합니다. 리허설을 해요, 저 스스로가. 왜냐면 여러분한테 알려드려야 될 내용들이 내가 까먹을 수가 없잖아요.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해보고, 그 다음에 저번에 부족했던 것들이 뭐가 있지 채워넣고 하면서 기수가 변할 때마다 계속 새로운 내용들,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것들을 집어넣고 하면서 나중에는 진짜 여러분들 제 강의만 다 보잖아요. 처음에 궁금했던 것들이 뒤에 가면 해결이 되고, 전체를 다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웬만한 궁금증도 다 해결이 돼요. 한 95% 정도 다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업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맨날 12시에 집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 시간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수업을 수, 금, 토, 일 만나서 수업하는 거 이렇게 계속 했고요. 아무튼 되게 좀 빡세게 좀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수업을 좀 줄였어요. 왜냐면 수업할 때 한 번 수강생들이 모이면 뭐 적게는 5명, 뭐 많게는 뭐 37명도 모였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제가 원래 첫 번째 목표였던 많은 사람들이 좀 식물을 잘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물도 건강한 식물도 정말 이런 것들도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면서 그럼 여러분들이 식물을 잘 키울 수 있게끔 해야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일단 무조건 저를 한 번이라도 만나야 돼요. 택배 안 보내요. 못 보내는 게 아니라 안 보내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가 제 식물 저렴하거든요. 이거 택배 보냈다가 사고 나면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자, 다른 곳에서 판매하는 금액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건 되게 비싸기도 해요. 택배하는 것들이. 그래서 저는 이거를 택배를 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면서 저한테 방문해 주시는 분들한테까지 그 금액을 부담시킬 생각은 없고요. 그 다음에 배달료도 포함되어 있지가 않아요. 뭐 같은 대전이지만 뭐 배달료 무료, 뭐 얼마 이상 무료 이런 걸 안 했어요. 왜냐면 자, 8만 원 이상 무료잖아요. 그러면 배달비가 많게는, 적게는 한 15,000원에서 많게는 한 2만 원 정도가 들어요. 22,000원 정도. 그러면 22,000원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8만 원 이상짜리지만 실제로는 식물이 6만 원짜리를 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8만 원짜리 기대하잖아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오셔서 이걸 살 수도 있잖아요. 배달료 8만 원 이상인데
와서 8만 원짜리를 보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분은 뭐예요? 배달도 안 시켰는데 이미 배달비를 그 안에 집어넣은 가격 그거를 가지고 가서 구매를 하시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싶어서 배달료 무료 이런 것도 조건도 없애고 그냥 판매가 자체를 좀 부담 없이 저렴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식물들과 다른 분들이 판매하고 있는 식물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많게는 진짜 10만 원, 20만 원도 차이 나는 거 있을 거예요. 정말로. 정말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폭리를 취하는 건 없고 정말로 제가 진짜 양심적으로 마진을 매기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부담 없이 키웠으면 좋겠어요. 왜냐? 식물을 키우다 보면 죽일 수 있어요. 처음에 당연히. 여러분 제가 아무리 알려드려도요. 제가 키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죽이는데 여러분들 20만 원짜리 사서 죽이는 것과 2만 원짜리 사서 죽이는 것은 다르잖아요. 2만 원짜리 사서 죽였는데 여러분들 막 가슴이 막 찢어지고 막 울고 막 나라 이름 표현 이렇진 않아요. 그 제가 갖고 있는 식물들이 뭐 2천 원, 3천 원짜리도 있고 막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다가 여러분들이 키우면 죽어도 부담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이렇게 아무튼 식물한테 뭔가 마음이 가기 전에 죽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미련 없이 털쳐버릴 수 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파리 하나에 막 한 100만 원짜리 이래봐요. 여러분 어때요? 살 떨려요, 살 떨려. 얘를 어떻게 막 물 주기도 그렇고 안 주기도 그렇고 뭐 하기도 그렇고 막 살 떨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초반에는 저렴한 식물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키우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실력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얘기 반복이네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직 정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라이브로 할지 녹화본으로 할지 어쨌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아마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라이브로 수업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업이 한 사이클이 끝난 다음에 이제 오시는 분들은 아마 녹화본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라이브로 좀 듣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오셔가지고 저랑 만나서 수업을 좀 저랑 만나서 식물도 구매하시고 물 주는 방법도 알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일단 만나서 무조건 물 주는 방법을 여러분들 감각을 익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것을 들으세요. 계획은 한 3시간에서 8시간인데 또 늘어날 수도 있고요. 줄어드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늘어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카페에다가 여러분들이 식물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기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이 잘 키우고 있는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이제 질문도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질문은 제가 모든 걸 달아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은 여러분들이 수강생분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가 너무 해피한 상황이어서 하루에 막 100명씩 와요. 100명씩 들어요. 누적이 되면 몇 명이에요? 어마어마하겠죠. 그런 분들이 다 질문하는데 제가 다 답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질문이 공통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제가 260명 정도가 되는 수강생분들을 만나서 식물 키우는 거를 알려주면서요. 이분들이 질문하는 게요. 몇 개 안 돼요. 정말로 엄청날 것 같잖아요. 몇 개 안 돼요. 그 안에서 그냥 다 끝나요. 그거를 추려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다시 라이브 수업 진행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것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을 할 테니까 아시겠죠? 일단 여러분들이 듣고 저 만나서 일단은 흙의 감각 언제 물 줘야 되는지 그 흙의 감각을 먼저 여러분들 아시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라이브든 녹화본이든 수업을 쭉 들으신 다음에 식물을 키워봐요. 키우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막 키우면 안 돼요.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을 왜 해야 되는지 또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은 제가 한꺼번에 모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면서 좀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것들은 스스로가 찾아서 또 학습하고 적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 키우기는 큐브 만들기예요. 큐브 만들기래. 큐브 이거 맞추는 거예요. 이 큐브를 딱 맞추는 데 있어서 이 면들 있죠. 이 면들마다 식물한테 뭔가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뭐 물주기,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햇빛,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바람, 뭐 습도, 뭐 다른 데는 뭐 습도 이런 게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을 큐브를 다각도에서 보면서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식물에 과습이 와서 흙을 펄라이트만 한 90% 넣었지. 왜 뭐라고 해야 돼? 그 물이 정말로 잘 내려가게끔 통기성도 확보하고 그쵸? 이렇게 나는 분갈이를 했지. 이거는요 여러분들 하나만 본 거예요. 하나만. 왜냐? 큐브는요 하나만 보고 맞추면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어요. 위에는 맞췄을지 몰라도 나머지가 엉망이죠.
안 맞아요. 이러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다각도에서 식물을 판단하면서 어떻게 키워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식물을 잘 키우려면 이러한 것들을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제가 수업하는 내용 중에 이 내용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식물은 이러한 사이클로 돌아가고 여러분들이 다각도에서 판단을 하면서 이렇게 한 면만 맞추고 오예 나 다 맞췄어 나 이게 아니라 전체를 진짜 다 맞춰서 식물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수업의 방향은요. 식물이 물을 먹는 원리, 식물이 물을 먹게 하는 환경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렇게 클래스를 또다시 열게 된 이유, 그 다음에 영상을 또 올리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제 유튜브를 봐도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여러분들 영상 짧은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처럼 2시간짜리 올려봐요. 여러분들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지금 이 영상도 아마 가드닝 클래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조금 보고요. 나머지는 진짜 안 볼 거거든요. 안 봐요. 여러분들 3분짜리 올려도요. 예? 한 1분 내에 나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처럼 이 영상 자체도 짧고 그 다음에 파편화되어 있어요. 뭔가 순서대로 간다라기보다도 이 얘기 저 얘기 막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알 거는 같은데 이게 왜 조합이 안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드닝 클래스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끌고 나가보자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드닝 클래스 피해가 아직도 많습니다. 요건 여기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자, 업자들에 의한 고가의 식물의 강매가 너무나 이제 예전에도 많았고 지금도 예전만큼의 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떠넘기기식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덜컥 사가지고 막 몬스테라 하나 제대로 못 키우는데, 그쵸? 10만 원짜리 알보 몬스테라 이런 거 사게끔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게 좀 보여서 식물을 한 번도 안 키워본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이러한 희귀식물이라고 하는 좀 비싼 식물들도 잘 키울 수 있게끔 해봐야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유튜브에서 실제로 돈 주고 배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한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만 이렇게 올리니까 막 뒷내용이 막 궁금해 죽겠는데 왜 영상을 안 올리냐고 막 쫓아와가지고 막 영상 빨리 올려달라고 하고 막 DM 난리쳐가지고 영상 좀 빨리 올리라고 막 하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내가 돈 주고 배울 테니까 제발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클래스를 시작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를 또 무단으로 도용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저한테 확인을 했어요. 저한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동의까지 얻었어요. 출처를 밝히고 이 내용을 써도 되겠느냐? 그래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 출처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딘가에 심어놨겠죠. 안 보이게.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그 다음에 수강생분들이 저기서 하는 얘기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랑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누구는 그걸로 돈 벌고 있고 저는요 막 아침에부터 나가가지고 분갈이 해가지고 막 개업식 한번 보내고 막 힘들게 와가지고 밤에 공부하면서 그걸 정리해가지고 하루 3시간씩 일주일 동안 정리해서 영상 하나 올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 누구는 그거 갖다가 가드닝 클래스 열어가지고 막 수강생들한테 막 박수 받아가면서 막 돈 벌고 있으니까 속이 뒤틀어집니까 안 뒤틀어집니까? 그래서 제가 가드닝 클래스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좀 화가 좀 많네요. 제가 원래 그렇게 화가 좀 있지는 않습니다. 사주를 보면 화가 좀 있긴 한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타사 클래스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타사에서는 이런 거 6주 동안 또는 4주 동안 관엽식물 하루는 수경 재배 기법, 하루는 서양란, 하루는 테라리움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거 4번 해봤자 여러분들 식물 못 키웁니다. 절대 안 돼요. 제가 이거 44만 원짜리도 듣고요. 아까 말씀드린 300만 원, 200만 원짜리 다 들어봤습니다. 제 수강생들 분들 5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짜리 다 들었어요. 진짜 쓸데없어요. 이거랑 다른 게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키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나눠드릴 거예요. 자, 스투키, 선인장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잘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식물이 언제 물을 찾고 언제 목말라 하는지를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 실력이 어떤지 그냥 가장 아무것도 모른다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 속으로 난 아닌데 난 이거 잘 키우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꽃 같은 거, 자 향기 나고 꽃 피고 향기 나는 건 뭐냐면 허브예요. 향기 나고 꽃 피고 그 다음에 화려하고 열매 맺는 이런 식물들 있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초반에는 키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팅해 놓은 식물들은요 허브 종류가 하나 있긴 있어요. 너무 예쁘고 제가 너무
너무 애정하는 그 향이라서 갖고 왔는데 로즈마리 요거 하나 갖고 왔어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키울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갖고 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작은 성공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더 큰 성공으로 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 자신감을 심어주거든요. 내가 작은 것 하나도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게다가 목표를 너무 크게 잡아서 아예 시도조차 못하든지 시도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실패한다든지 이러면요. 아예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식물들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거, 뭐 그 중에서도 또 난이도가 있는 것들은 있어요. 이제 그런 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저랑 같이 얘기하고 뭐 이런 식물 저런 식물 어떤 거 키웠으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워도 키울 수 없는 거, 이거는 일단 제가 여러분들 환경이 어떤지 모르니까 식물을 키우는 여러분들 집안 환경 몰라요. 그래서 키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키우실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제가 여기는 바나나도 열릴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환경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을 보면서 제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건 좀 나중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제 화원에 있는 기본 식물들, 좀 식물을 많이 키워보셨던 분들은 이런 거 너무 흔해서 키우기 싫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부터 제대로 키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관엽식물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셀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식물 하나하나 설명하는 수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수업은요, 몬스테라 어떻게 키워요? 뭐 어떻게 키워요? 뭐 어떻게 키워? 얘는 배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흙배합은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누면 돼요. 네 가지로 나눠서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이 조절해서 쓰는 겁니다. 그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커리큘럼 1000개 만드는 데 의미가 있습니까? 수박 겉핥기식이에요. 뭐냐면 기존 알맹이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겉에 있는 것만 계속 알아가면서 뭔가 배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 키우지는 못하는 그런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식물의 여러분들 생리부터 배우면요, 일단은 거의 웬만한 식물들 한 90% 과감하게 말씀, 90% 이상은 그냥 해결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는 뭐냐면 얘는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냥 블로그 찾아보고, 이때부터는 블로그 찾고 책만 봐도 여러분들이 걸러서 확인할 수, 걸러서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파리랑 흙만 잘 봐도,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환경에 맡기고 그냥 물만 잘 주면 기가 막히게 자라는 게 식물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식물 생리부터 배우셔야 돼요. 자, 해피트리 물 4일에 한번, 드라코 물 2주에 한번 줘라,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말들입니다. 그러고 뭐 겉흙이 말랐을 때 물 줘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맞는 말이기는 한데 여러분들 겉흙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나라시라는 말이고요. 자, 생각을 바꿔야 돼요. 겉흙이 말랐다라는 게 하루에도 진짜 한 2번 3번 말랐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아까 말씀드린 거죠. 태양이 뜨겁게 막 내리쬐고 덥고 막 이러잖아요. 하루에도 물 2번 3번 줘야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분갈이 때를 조금 늦춰가지고 또는 뿌리가 정말로 많이 자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물을 오늘 아침에 줬는데 점심때 되면은 또 줘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들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배워 나가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식물이 물을 먹었을 때 물을 주면 끝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식물을 어려워하는 것은요, 식물이 물을 언제 먹어야 될지, 이파리랑 이 흙을 볼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이 잘 자라는 환경을 몰라요. 이거를 하나하나 배워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플랜테이러라고 하는, 자, 식물로 집안을 가득, 뭐 어떤 분들은 진짜 막 온 집안 거실에 식물 막 가득해요. 식물 상태도 너무 좋아. 여러분들 그거 연출입니다. 연출. 뭐냐면 다른 방이나 아니면은 다른 곳에, 다른 거실에서 햇빛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잘 키우고 있다가 이제 사진 찍자 그러면요, 그거 다 갖고 와서요 재배치한 다음에 사진 찍고 올리는 거예요. 컨텐츠야, 컨텐츠. 이렇게 계속 키우잖아요. 문제 생겨요. 여기 있는 애들은, 여기 위에 있는 애들도 얘도 문제 생기고. 이건 연출입니다. 건강한 애들을 갖고 와서 사진 찍은 다음에 사진 다 찍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장소로 옮겨요. 실제로 그래요. 인스타그램에 여러분들 뭐 10만 명 넘어가시는, 뭐 몇만 명, 뭐 10만 명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런 분들 막 진짜 뭐 부엌에 있는 그 햇빛 안 들어오는 곳에서 막 식물 진짜 하나 툭 튀어나와 있고 막 너무 예쁘죠.
거기서 안 자란다. 여러분들은 그거 보고 우와 저기서도 식물이 자라나 봐 하면서 거기서 식물을 키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분들은 거기서 키우는 게 아니에요. 햇빛 잘 들어오고 또는 뭐 식물 등으로 다른 방에서 잘 키운 다음에 그거를 거기다 갖다 놓고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데에 속아서 뭐 속이려고 속인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보는 거에만 이제 너무 거기서 이제 신뢰를 하다 보니까 똑같이 그 장소에서 키우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식물을 이렇게 깔끔하게 유지가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돼요. 몬스테라는 계속 잎이 이렇게 멋있게 찢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햇빛 좀 잘 안 들어오는 곳, 우리가 인스타에서 봤던 그런 예쁜 장소들 이런 데에서 막 이제 식물 놓고 키우잖아요. 이렇게 돼요. 쭉쭉 올라오고 이파리 찢어졌었는데 왜 안 찢어지고 막 이파리 막 처지고 막 갈라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식물을 건강하게 키우는 환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건강하게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아셔야 되고요. 뭐 물론 이런 식으로 햇빛이 정말 잘 들어와. 그러면 집 안쪽에서 키울 수 있어요.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이라고는 좀 그렇지만 또 많은 사람들 뭐 많은 집들이 또 이렇게 햇빛도 잘 들어오고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햇빛이 정말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막 북향이거나 막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집안에서 식물을 햇빛이 잘 안 들어오는 데에서 정말 엄청나게 예쁘게 그렇게 인스타에서 봤던 것처럼 절대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요 알보라는 애가 한 6개월인가요? 제 기억은 잘 안 나요. 6개월인가 8개월인가 새 이파리가 새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지? 옆에 있는 애들은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얘들은 안 나온대요. 근데 제가 솔루션을 내려드렸거든요. 일주일 만에 신엽이 펴지고 올라오고 신엽이 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아요. 이거를 뭐 분갈이를 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식물이 이파리를 안 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거를 맞춰주면 식물은 잘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여기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은 못 알려드려요. 왜냐? 이미 2시간째 가고 있거든요. 이것까지 다 얘기했다가는요 오늘 밤 새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 그 다음에 또 요거예요. 이건 저한테 직접 질문해 주신 건 아니고 어떠한 커뮤니티에서 올려주셨던 사진인데 이게 식물이 이렇게 쭉 자라는데 왜 위에만 이렇게 잎이 노랗게 돼서 떨어지는지 궁금하대요. 근데 다들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노랗게 되는 거 이거는 여기 밑에도 막 노랗게 되고 있죠. 하엽이 지는 것은 정상입니다. 하엽이 뭐냐면요. 하가 아래쪽이고 요 잎을 뜻해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잎이 떨어진다. 하엽이 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하엽이 지는 건 정상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건 또 하엽도 아니죠. 맨 위에 있는 것들이 떨어지니까. 그럼 이거는 과습이야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요 과습도 아니고 하엽이 지는 정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엽이 진다라는 거 있죠. 이거는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인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기가 극히 드뭅니다. 진짜예요. 식물은요 이파리가 다 달려있는 게 가장 정상적으로 얘가 진짜 잘 자라고 있구나 해요. 하엽이 지는 순간 얘한테 뭔가 부족하구나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엽이 진다는 게 무조건 정상이 아닌데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요. 커뮤니티나 아니면은 뭐 지식인 같은데 여러분 묻잖아요. 아래에 있는 잎이 노랗게 돼요. 질문해 보세요. 다 뭐라고 하냐면 하엽이 지는 것은 정상입니다. 이래요. 근데 하엽이 지는 건 정상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짜예요. 그럼 왜 그런지는 to be continued. 그 다음에 이게 과습도 아니고 하엽이 지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아래 잎은 괜찮고 위에 잎은 떨어지고 막 이런지 이것을 여러분들 to be continued 저희가 본 수업 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전에 적용되지 않는 원론적인 지식들은 다 뺐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무튼 뭐 수분 포텐셜이 어쩌고 저쩌고 뭐 켈빈 회로가 이런 거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저도 잘 몰라요. 뭐 앞으로 공부는 저는 해 나갈 거지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몰라도 됩니다. 제가 다 추려서 알려드릴게요. 알았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지식은 다 버리고 새로 출발하는 거예요. 자, 제가 클래스를 알려드리는 그 기간 동안만은 제 얘기만 듣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 거면 듣지 마세요. 정말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제가 알려드리는 지식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어떤 분은요 제가 물 주라고 해도 못 줘요. 왜냐? 과습이 올 것 같대요.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블로그 보고 했을 때에는 과습이 올 것 같대요. 물 안 줘요. 죽었어요.
이럴 거면 왜 듣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다음에 이상한 거 있어요. 막 뭐 신협에다가 휴지에 물 붙여가지고 해주면 뭐 잘 나온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기본적인 것부터 잘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갖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진짜 제가 강의를 해보잖아요. 아예 모르는 분이 진짜 잘 키워요. 왜냐? 아예 뭐 잘못된 지식 자체가 없어요. 그냥 무예요, 무. 무에다가 제가 알려드리는 거 하나하나 쌓아가다 보니까 와, 진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한 번도 식물을 키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감각 자체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있어요. 처음인데 감각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예,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림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좋은 선생님 오고 막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뭐 좋은 걸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감각 자체가 없으면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가 없어요. 당연히 더디겠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나중에 해 나가면서 또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예전에 특강도 해주셨던 우리 셀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30년 이상 가드닝을 해오신 분이고 식물 정말 잘 키우시거든요. 나중에 이제 인스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식물 정말 잘 키우시고 저도 이분한테 배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10년은 앞당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샵을 예정 중이시다 그러면요, 진짜 최소한 2년 이상은 여러분들이 그냥 딴 데 가서 차리는 것보다 월등히 빠르게 여러분들 앞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제 수강생 분들이 이미 검증된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달 배우고 2달 준비하고 쫙 했는데 그 지역에서 지금 1등 하고 있어요. 다른 분도 이제 매장을 오픈을 하면서 들었어요. 그분은 하면서 듣고 하자마자 매출 확 빵 부와 끝. 잘 되는 건 잘 되는 이유가 있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전국적으로 많이 봐왔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물을 잘 키운다, 최소한 1년 이상 또는 3년 이상, 여기 말씀하신 분처럼 10년 이상은 여러분들 시행착오를 줄이고 당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샵을 예정이다 2년, 최소 2년 동안 훨씬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식물 그만 죽이고 저와 함께 잘 키워보세요. 그리고 제가 재밌는 이벤트들 많이 할 거거든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막 숙제도 내드리고 잘해오신 분들한테 막 참 잘했어요 스티커도 붙여주고, 참 잘했어요 스티커 막 많이 붙여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막 여러 가지 막 서비스 드리고 막 이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참여하실수록 정말 재밌게 우리가 같이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막 우리가 다이소 같은 데에서 같이 또 전국에서 여기 땅 하면 물건 사가지고 방울토마토 같은 것도 한번 같이 한번 키워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팔아야 되는데 거기 다이소에서 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또 같이 한번 키워보고. 알겠죠? 여러분들이 식물 고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식물을 잘 키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강의는 언제 유료로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뭔가 배워야 되겠다 싶을 때 빨리 오셔서 식물들도 여러 가지 사가시고요. 여러분들 식물 진짜 저렴하게 팔아요. 주변에서 욕해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되게 저렴하거든요. 오셔서 물건 보신 다음에, 저렴하다고 해서 제가 저렴한 걸 갖고 온 게 아닙니다. 비싸게 파는 사람들도요 똑같이 가격 똑같은 거 사와요. 식물은 정해져 있어요, 가격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렴하게 판다고 저렴한 거 드리는 거 아니고요, 딴 데서 2배 3배 이상 받는 거 드리는 거니까 오셔서 부담 없이 고르십시오. 3만 원 이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화분 안 고르고 식물만 고른다, 3만 원 이상 고르기 힘들 수도 있어요. 작은 애들만 고르면. 왜냐? 2,000원, 3,000원, 4,000원 이런 거거든요. 엄청 많이 사야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어울리는 화분과 사면은 3만 원이 또 한 4-5개 사면 넘어갈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오셔서 좀 다양한 식물들 좀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 저랑 만나서 물 주는 감각들 정말 파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식물을 제대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영상은요, 여러분들 집에서 식물이 어떻게 하면 잘 자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 환경을 어떻게 체크하고 찾을 수 있는지, 그다음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라이브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식물을 구매해 주신 분들이 한 몇 명 정도가 채워지면 시작을 해야 될까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준비가 되면 제가 요이 땅 하면서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서 무료로 가드닝 클래스로 어떠한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많이 파악을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걸 중간중간에 스킵하면서 들으셨다 그러면 모르실 거고요. 예, 처음부터 쭉 끝까지 지루하더라도 들으셨던 분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배울 수 있겠구나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요, 유튜브에다 올리는 게 아니라 유튜브 비밀로 올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식물을 사주시고, 또한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뭐 설문조사도 하잖아요. 그거를 참여해주신 분들한테 링크를 발송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만 보고 있으면 영상이 안 올라올 거예요. 다음 영상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저를 만나셔서, 제가 조건을 달아둔 게 있어요. 44만 원을 그냥 제공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제공을 받으려면, 왜 우리 음식점 가서 사이다 하나 공짜로 받으려고 해도 사진 찍어서 올리고 막 태그 걸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작업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걸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앞으로의 수업들, 이런 것들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